안녕하세요. 구태피라이프의 해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늘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가장 위험한 범죄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보이스피싱은 뉴스에서나 보던 이야기지.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넘고 있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같은 연령대라는 뜻입니다. 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유독 60대 이상을 노릴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권위와 긴급한 상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사기범들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겁니다. 기관 이름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 이어지면 차분하게 생각할 틈도 없이 말에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내 휴대폰이 그대로 사기범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통화가 안 된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대신 결제만 해달라. 이런 메시지는 부모의 마음을 정면으로 흔듭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은 선의와 책임감 그리고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리는 범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투가 어색해서 금방 알아챌 수 있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가족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속이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런 이름을 대며 전화가 옵니다. 발신번호도 실제 기관 번호처럼 조작되기 때문에 번호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범들은 명의가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됐다. 특정 사건의 공범으로 연루됐다. 이런 말로 공포심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거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정 앱 설치를 지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은 원격으로 조종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은 전화로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는 요구는 전부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끊고 국번 없이 12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입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 전에 보증료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최근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수법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인 것처럼 연락을 하며 통화가 안 된다고 하거나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대신 결제해달라, 돈을 송금해달라,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라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라고 해도 신분증 사진, 카드번호, 비밀번호는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먼저 끊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조급함을 이용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정보기관을 사칭한 경우에는 1212 아니면 12332로 직접 확인하시고, 가족을 사칭한 경우에는 메신저가 아닌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정상적인 기관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 금융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서 전달하라는 요구 역시 전부 사기입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앱이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설치하거나 클릭하지 마십시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이름을 내세운 보안 앱은 대부분 원격 조종용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택배 조회나 민원 확인을 가장한 주소도 누르는 순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셋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고 숨기기를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족에게 바로 상의하십시오. 다섯째, 금융 안전장치를 미리 설정해 두십시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송금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이체가 완료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계좌나 카드가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112로 신고하고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해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직접 확인하고 가족과 공유하는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한 구태피 라이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